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6장 다중 변수 자료의 탐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장에서는 산점도, 그 다음에 상관분석, 선그래프, 자료의 탐색, 실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변수 자료 또는 다별량 자료, 이것을 우리는 변수가 두 개인 자료를 의미하고, 이것은 2차원 형태로 보통 이제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변수 자료입니다.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mtcars라고 하는 데이터셋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mtcars 이렇게 치기만 해도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레코드, 여러 개의 행과 또 열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중량이 있을 거고, 연비가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자, 그 데이터셋에서 지금 뭐냐면 WT라고 하는 중량에 대한 필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 WT라고 하는 요 값을 WT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요. 또 연비, 여기 MPG라고 하는 요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MPG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벡터죠. 두 개의 벡터가 이제 있는데, 이게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차트에 제목은 중량 연비 그래프라고 하고, X축은 중량, Y축은 연비, 아까 MPG라고 되어 있고, 색깔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요 PCH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점을 찍을 거냐, 네모를 찍을 거냐, 뭐 세모를 찍을 거냐 이런 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19번째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요 0부터 시작해서 19번이면 요거죠. 동그라미가 19번입니다. 요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여기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WT고, 그 다음에 여기 MPG죠. 그 값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얘에서 여기 뭐 첫 번째 게 WT가 만약에 3.4고, 그 다음에 MPG가 예를 들어서 22였다. 근데 요걸 이렇게 뜯어내고 이걸 뜯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애가 MPG의 첫 번째 있는 애하고 이제 묶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이게 3.4, 22 뭐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사실 점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두 개의 벡터의 순서대로 해서 거기에 있는 3.4 위치에 20이라고 하는 요 점이 딱 점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개수는 결국은 뭐예요? 요 행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각각의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표시를 하지만 요 순서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 이 매핑이 결국은 XY 평면상의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이게 짝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하향으로 선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보면 뭐예요? 중량이 증가할수록 연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삼포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관관계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변수 간의 산점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MPG하고 그 다음에 WT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4개를 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요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데이터로 쭉 있으면 여기 비워놓으면 이거 전체 데이터라는 얘기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그것만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V
VARS. 여기 VARS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4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개의 필드, 제가 요게 요 데이터셋에 있는 필드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위에 변수, 벡터죠. 벡터니까 이게 뭐예요? 4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4개의 필드를 뽑아내라는 얘기죠. 뽑아서 타깃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6개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충 어떤 형태인지를 보고 싶을 때 헤드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6번째 것까지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MPG는 21, 뭐 22, 뭐 그 다음에 1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량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필드가 화면에 출력이 된 거고요. 자, 요거 페어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타겟을 받고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페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4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뭐 산전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비, 배기량, 여기 뭐 리어 엑셀 기어 B라고 하는 건데 드래프트, W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는 자 이거 잘 보시면 오른쪽 걸 가지고 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S축, 요 S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2, 3, 4, 5 이게 요거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중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X축은 다 중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Y축은 뭐냐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Y축은 드래프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단지 관점이 여기에서는 X축이 WT인데 여기에서는 Y축이 WT예요. 그리고 요거는 드래프트가 되고요. 드래프트에 오른쪽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얘는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게 요거하고 조금 모양이 다르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점들이 이쪽에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요 그림은 MPG, 연비하고 드래프트하고의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눈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3, 4, 5라고 되죠. 여기에 3, 4, 5가 되는 거고 연비는 이쪽에 있습니다.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점하고 3하고 10 쪽에 많이 몰려 있죠. 자, 요 그림이 대칭이 어디에 돼 있어요? 자, 이쪽에 돼 있죠. 이쪽은 보면 자, 뭐예요? 연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연비예요. 요게 연비. S축이 연비고 Y축이 바로 드래프트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 그림이 3하고 10이라고 했죠. 그럼 3하고 10. 3이 어디냐면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요쪽에 10은 여기니까 이쪽에 지금 요 모양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밑에 걸 봐도 되고 위에 걸 봐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어떤 걸 X축으로 보고 어떤 걸 Y축으로 볼 것이냐만 참고해서 S축으로 요걸 S축으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뭘 하면 돼요? 이쪽에서 찾아야죠. 잠깐만. S축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찾는 거지. 이쪽에 S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배기량하고 얘하고 비교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은 뭐예요? Y축이죠. Y축이니까 요걸 선택해서 그림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네, 축이 방향이 바뀌어서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좀 모양이 다르게 나온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룹 정보가 있는 두 변수의 산전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산전도를 작성 시 각 그룹별 관측값들을 다른 색깔과 점의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산전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룹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리스가 이제 데이터셋이니까 여러 개의 행을 갖고 있죠. 이 여러 개의 행을 그대로 다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드, 요쪽에 있는 애들 있죠. 요 필드, 여긴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값만 뽑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열만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거를 요거 이제 품종이라고 돼 있죠. 이게 품종이에요. 품종을 수치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치로 해서 1, 2, 3으로 세 가지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품종이 세 개죠. 품종이 세토사하고 버지니카하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를 숫자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레드, 그린, 블루로 지정해서 컬러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플롯이라고 해서 차트를 그릴 건데 제목을 쓰고, 자, 요거는 뭐냐면 C의 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인터의 값이 이제 1, 2, 3인데 1, 2, 3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동그라미도 있었고 점도 있었고 사각형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다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 1번과 2번과 3번의 그림을 가져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색깔은 뭐예요? 여기 있는 색깔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린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가 된 거고, 여기에 지금 보면 패널 랭스하고 위드하고 아까 그 아이리스에서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값만 뽑아내겠다는 게,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패널이라는 얘기죠. 그 두 개의 정보를 뽑아서 그 정보만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그죠? 이게 세 번째에 있는 값, 네 번째에 있는 값이 있으면 세 번째에 있는 값이 x축이 되고 여기 y축 돼서 이렇게 있으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점을 찍을 때 걔가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모양을 동그라미로 할 것인지 세모로 할 건지 십자가 모양을 할 건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 2장 상관 분석입니다. 자, 상관 분석과 상관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량이 커지면 연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선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떤 하나의 직선처럼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직선을 하나 그려버리면 그 직선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 직선의 모양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 폭이 좁고 진하게 돼 있으면 뭐 강한 선형성을 가진다고 하는 거고, 요것처럼 선의 모양이긴 하지만 이게 이 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많고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약한 거죠. 그래서 요것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이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에 대한 값을 구하는 방법, 피어슨이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런 공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 그 R 값이 자 0보다 크면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관계, 뭐가 지는가 했을 때 같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고, 음수일 때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상관도가 높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간다. 뭐 마이너스 0.9다. 그러면 의미상관관계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R이 0이다. 0이라는 얘기는 상관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있죠. 여기 뭐 선의 모양이 안 이루어져 있죠. 얘는 선의 모양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거 폭이 넓은 거니까 상관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얘는 상관관계 강하죠. 0.9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음수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든지 1에 가까이 가면 상관관계가 크다.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 때는 음의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하면 되고 1에 가까이 가면 양의 상관관계가 크다라는 얘기고 0이라고 했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 또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어스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코딩하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자료 BAL이라고 하는 값을 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첫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테이블 형태로 만든 거죠. 자,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은 타입이 달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어라고 하는 애는 정수값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는 애는 실수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타입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만들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요거 얘하고의 관계를 그리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TBL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거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IM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회기식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AB 라인은 뭐냐면 이거를 뭐예요? 선을 그어주겠다는 얘기, 선을. 자, 그 다음에 요거 COR은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을 집어넣고 요게 이제 점이죠. 아니, 점이 아니 값이죠. 값을 집어넣고 요거 실수 집어넣고 요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그리고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요 데이터는 아까 TBL로 해서 결국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X값, 이게 Y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값, 이게 X, Y로 생각하면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순서대로 여기 만약에 10개다 그럼 10개의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RES는 이제 회기식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LM 요건 변수니까 LM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회기식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RES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AB 라인 여기 선을 그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이게 회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양수 방향으로 있죠. 그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관계수를 계산을 했더니 0.67 이 정도면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1에 가까이 갈수록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아일리스가 지금 그 필드 그 변수가 지금 4개예요. 원래는 아일리스는 5개거든요. 여기에 품종이 있습니다. 이제 품종은 결국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계산하기 어려운 게 이걸 뺀 거고 그럼 4개만 가지고 요 4개만 가지고 그리고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하고는 당연히 상관관계 높죠. 무조건 이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는 관련이 있는 거죠. 자기가 크면 자기가 커지는 거니까. 근데 요거하고 요거 길이하고 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1이죠. 그죠? 이게 사실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0이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에 가깝잖아요. 음수라고 할지라도.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뭐예요? 0.8이니까 뭐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요거하고도 상당히 높고. 자, 이렇게 대칭을 그리면 요 값은 요게 대칭이고 요 값은 어디 여기에 대칭이고 요 값은 요거 대칭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위에 것만 봐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위에 4개, 밑에 4개니까 16개가 나오지만 가운데는 당연히 1이니까 이런 의미가 없고 요 밑에는 위에 거랑 대칭이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요것만 보여줘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에 이런 데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면 요 밑에 거는 그리지 않고 위에 것만 그리게 됩니다.
자, 요것으로 6장 1절 강의를 했고요. 이어서 6장 2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